이런 뉴스의 장난에 속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을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국회에서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전문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총 7명입니다. 자, 이 7명에 대해서 신속 체포 요구안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결의안이 신속하게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제일 기가 막힙니까? 저는요, 오늘 대통령의 비행기가 떴다, 이런 기사를 잠시 봤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허위 뉴스였습니다. 지금 진짜와 가짜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될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커피 한 잔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전 그런데요,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냐면요, 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봐야 하냐면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저와 함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자, 댓글에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 기도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탄핵안이 부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긴 기도는 어쩌면 하늘까지 가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힘들지 않게 부결이라는 기도를 저와 함께 방송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자, 부결이라고 여러분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방송 시작하면서 박수로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싸우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박수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댓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바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로 어제요,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법무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킬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전 요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속은 자가 바보. 그만큼 속았다면 속은 시간만큼 당해야 한다. 네, 우린 속았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탄핵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속지 말자. 그런데도 또 속았습니다. 속았으면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또 속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내 국회의원 선거 때, 자, 이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총선에서 지면, 거대 야당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총선 이겨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한동훈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너무 멋있어. 우리 한동훈만 보면 너무 힘이 나. 우리 동훈이.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좀 이상해. 사람이 이상해. 어디서 이상했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같이 가면 길이 돼요.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있는 시민입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린 이런 얘기를 했죠. 쟤 말하는 거 좀 이상해. 쟤 왜 친구가 누구야? 진중건인가? 쟤 친구가 왜 저래?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주고 싶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한 번은 믿어주자. 그래도 설마 그러겠어? 저요? 화나요. 왜 화나는지 아세요? 속지 말자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가 또 속았거든요. 속은 자가 바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네가 배신하냐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한동훈이 배신을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보면요.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왜 군인들이 자꾸 나와서 울어요? 더 황당한 건요. 군인들이 저요. 형법 교수예요. 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요. 군형법은요.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섭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들 나는 항명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잠깐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에서요. 서울경찰청장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진우, 곽종근, 사령관 등도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발을 다 묶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손발을 다 묶고 있어요. 출국 금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죠. 아니, 대통령이 왜 갑자기 계엄을 했냐고. 그래요. 근데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혜를 보태주세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당이 저렇게 횡포를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통령은 극복해야 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거나 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계엄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죠? 계엄을 했더니 내란죄래요. 그러면 계엄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그건 법조문에 계엄령이라는 걸 만들었죠? 아무도 정확하게 질문도 안 해요. 계엄을 했으니까 내란죄래요. 그런데요, 제가 공부할 때 내란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위험할수록, 위기가 올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여러분과 하나하나를 제가 정말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요, 어떤 것부터 하나만 얘기해 드릴 거냐면요,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방첩사 제1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형이 성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 고문을 하거나 뇌피셜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근거주의자입니다. 없는 것을 허황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희망 고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성관위에 들어간 거 맞다. 서버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면 서버에 대한 내용 맞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성관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시키려고 했던 거 맞다. 자, 여러분, 저요, 내일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인터뷰를 할 건데요. 전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일 11시 방송에서 여러분이 방송을 보실 때 아시겠지만 전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검사 출신의 학자 출신인데 왜 그렇게 부정선거에 올인을 하셨습니까? 라고 전 진짜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랬을까? 라는 것은 3살 동자도 다 알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방첩사 제1처장에게 여인영이 성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저 있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팩트예요. 그럼 성관이 들어간 것도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성관이라는 곳이 언제부터 저렇게 무소불위의 아주 무서운 저런 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관이는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수사를 해야 되죠?
저는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우와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차분차분하게 참모들과 아니요 참모가 만약에 해안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래요. 지금 흥분할 때 아닙니다. 자, 우리 동지 여러분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요. 있는 내용으로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요. 흥분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물 좀 마시고 신경 좀 잠깐 내려놓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랄 것은 딱 하나죠. 정말 성관이 서버에서 뭐가 나오기를. 그런데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성관이 서버에서 뭐가 나온다는 뉴스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성관이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급하게 수사가 진행돼요. 그럼 이 수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예요. 그럼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제가 되게 쇼킹한 이야기를 정준길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목요일 날 자세하게 듣겠지만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대요.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경찰이 너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조사받겠다고 나온 사람을 갑자기 턱하니 구속을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지만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는 아니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키지 않나. 그러면서 신속하게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7명이죠. 그러면 곧이어 대통령을 이제 구속하겠다, 체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잠깐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 대통령께서 진짜 범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피의자라는 단어가 뜨거나 소추 아니면은 기소 이렇게 얘기만 되면은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의 장난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뉴스상에 대통령 피의자, 대통령 피의자 그러면서 계속 기사가 쫙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내란죄인가 보다. 그러면서요. 지금 YTN의 뉴스도 뭐 나오는지 아세요? 대통령 권리시 권한대행 순서 1위 한덕수, 2위 최상목, 3위 이주호, 4위 유상임, 5위 조태열 이러고 쭉 권리를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출석 그러면서 누구 조사 그러면서 바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죠. 그러면서 또 뭐하고 있습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또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위중한 범죄인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뉴스의 장난에 속지 말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뉴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순식간이란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뉴스에 선동되거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차근차근하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피의자 신분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들어가는 순간 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로요. 이재명은요. 피고인이에요.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 재판을 몇 개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렇게 따지면요. 고소된 사람 엄청 많아요. 다 피의자예요. 너무너무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고소당해서 또 고소당해서 하지 마시고요.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고소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이 부분 팩트체크 정말 꼭 해야 됩니다. 대통령 피의자라고 해도요. 대통령이 큰 죄가 있다라고 정말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지금 김용현이죠. 오늘 조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중요한 뉴스죠. 뭐라고 나오냐면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계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순실과 발음도 세네요. 경제적 공동체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경제적 공동체는 도대체 뭡니까? 전 살다 그런 희한한 단어 처음 봤는데요. 김용현 영장에 적시했다라고 하는 저 내용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큰 죄 갖고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된 걸로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YTN 뉴스 기사를 불러드리면서 지금 이거 YTN이에요. 검찰, 윤 대통령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기사 보면 어때요?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 죄를 인정하나 봐.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 수괴래. 그럼 내란죄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챗GPT에게 물어봤었어요. 계엄령은 내란죄가 맞냐고. 참 제가 별걸 다 해봅니다.